저는 이번 학기에 영화를 중심으로 화상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중간고사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시나리오입니다. 영화다운 서술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영화다운 서술은 어떻게 영화답게 이야기가 진행하느냐 뜻이겠죠? 대본 시나리오는 영화다운 서술의 청사전이죠. 그래서 영화다운 서술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시나리오입니다. 영화는 소리와 그림으로 말을 합니다. 위대한 대본은 위대한 이야기를 갖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영화답게 만드느냐에 있습니다. 영화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영화적 언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영화 언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듯이 영화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영화를 찍는 촬영 감독은 특별한 쇼트를 창조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쇼트라는 것은 영화가 한번 오케이, 액션하고 눌러지면 그 다음에 나와서 컷 하면서 끝날 때까지 찍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의 쇼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명, 의상, 프로덕션 디자인, 또 배우의 동선 등등 수많은 것들이 작용을 해야 되겠죠. 감독이 이 쇼트를 완성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영화의 기술적인 부분들도 알아야 합니다. 쇼트가 무엇이고, 쇼트의 사이즈가 무엇이고, 언제 커트를 해야 될지 등등 알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을 알게 될 때 감독은 이야기 전개에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술자가 된다는 것도 어떤 기술을 알고 나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감독 역시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촬영에 관련해서도 알아야 할 겁니다. 감독의 첫 번째 임무는 관객이 언제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 아는 것이고, 그래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관객으로 하여금 감정이입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관객의 두 번째 임무는 적절한 도구를 이용해 관객들을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감독은 촬영이나 조명 등등 기술을 영화적인 서술, 영화적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또 이야기 전개에 도움이 되도록 창의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 역시 기술뿐만 아니라 영화 언어를 알고 또 연출이 무엇인가 등등 깊이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 역시 영화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영화적 서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공간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공간은 이렇게 프레임 내에 찍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프레임은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인물을 크게 잡을 수도 있고 넓게 잡을 수도 있고 등등 다양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틸트업도 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다양한 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화 공간은 영화 프레임 내에 내재한 공간적 역동감을 의미합니다. 아까 보셨죠? 역동적으로 움직임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영화 프레임은 정적인 순간의 포착이죠.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지만 움직이는 영상이죠. 그때 움직이는 그림의 한 부분입니다. 특히 영화에서 동작이 수반될 때 화면의 방향은 강력한 이야기 요소가 됩니다. 자, 이번 차시 수업에서는 화면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볼 때 X축은 어떻게 되죠? 수평이죠. Y축은 뭐죠? 수직이죠. Z축은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3차원적 공간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X, Y, Z축을 통해서 2차원적 평면의 공간을 3차원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영화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면의 방향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회화처럼 프레임의 정적인 영상은 본래 그대로의 서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저를 찍어도 지금 서술 기회가 되겠죠. 또 영화는 동적인 그림이므로 프레임의 구도가 부단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의 구도를 부단히 변화되고 또 한 컷으로 여러 구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틸트 업, 틸트 다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또 옆으로 가는 펜이나 등등을 사용해서 프레임의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면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만들어내겠죠. 화면의 방향은 인물이나 대상물이 움직이는 방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면 안에서 이렇게 제가 잠깐 움직인다 치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인물이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대상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차 타는 장면을 따라간다면 그 대상물이 움직이는 거겠죠.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상징하는 의미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영화다운 서술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카메라의 위치, 조명, 구도, 움직임, 그리고 나중에서는 편집을 사용해서 서술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자, X축으로 움직임은 영화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좌에서 우리는 독서를 할 때 어떻게 보통 있나요? 좌에서 우로 읽죠? 그러나요? 우에서 좌로 하나요? 좌에서 우로 움직이면 우리의 눈은 편하고 긍정적인 암시를 받게 됩니다. 어쨌든 좌측이 저쪽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좌측에서 우로 움직이면 우리가 편안하고 긍정적인 암시를 받게 되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보는 측은 우측이죠.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면 불편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X축의 방향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게 화면 방향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적대자는 일반적으로 우측에서 등장합니다. 우측에서 등장해서 좌측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그런 시선과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눈은 우에서 좌로 움직이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적대자의 등장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근데 좌에서 우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을 좀 잘못했네요. 적대자의 등장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주인공의 등장은 이렇게 좌에서 우로 가기 때문에 편안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좌에서 우로 가게 되면 이것은 주인공의 방향, 우에서 좌로 가게 되면 적대자의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방향을 통해서 연출자는 상징적인 의미, 영화에서 극적인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자, 위의 두 힘,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갈 때 그런 힘이 서로를 향할 때 일종의 충돌이나 갈등을 기대합니다. 열차의 이방인 히치콕의 영화에서 오프닝 장면에서 여기에 도착한 택시에서 내리는 한 사람이 보여집니다. 두 번째 택시로 커트되고 다른 여행객이 내립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오른쪽에서 나왔다, 왼쪽에서 나왔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건 물론 저기는 오른쪽으로 했죠. 왼쪽에서 나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인공일까요? 왼쪽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사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온다 치면 그게 바로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측에서 나와서 이렇게 좌로 오게 된다면 그것은 적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대자와 주인공의 충돌, 갈등을 유도하기 위해서 화면의 방향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인공은 좌에서 우죠. 근데 우에서 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방향은 적대자를 연상시킨다 하고 있죠.
또 좌에서 우로 움직이면 주인공을 암시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 둘의 걸음이 교차되면서 언젠가는 갈등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만나지 않게 하는 것은 서스펜션, 긴장을 유지하게끔 하죠. 언젠가는 두 사람이 만나서 싸울 것 같은데 하면서 관객들이 막 긴장에 빠져 있겠죠. 언제 둘이가 충돌할 것까, 갈등을 일으킬 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독은 이런 긴장과 위안을 통해서 관객들을 빠져들게 만들게 하고 있죠. 특히 임박한 충돌을 그림으로 암시하는 화면 방향을 사용해서 영화의 갈등과 인물을 설정하고 우리의 공포를 고조시킵니다. 바로 이게 서스펜션, 긴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X축의 화면 방향을 통해서 주인공과 적대자의 이동 방향을 통해서 이렇게 갈등과 긴장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X축은 그렇다고 치죠. 그럼 Y축은 어떻게 할까요? Y축은 뭐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네일로드, 철도가 쭉 나가는 것이 Y축이겠죠. Y축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 치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우측으로 가거나 아니면 디투어, 우회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어떤 또 시련이 닥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Y축으로 직진을 하면 그것은 순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순리라고 보시고 좋은 어떤 운명이 있다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측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바로 영리,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Y축은 북과 남축을 따라 프레임의 위, 아래 혹은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는 선입니다. 그래서 X축이 아까 좌에서 우, 우에서 좌로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은 아래에서 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게 Y축 방향입니다. 이처럼 대상물이 일직선에서 축을 따라 고정된 속도로 움직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좋은 목적지가 그 궤도 어딘가에 있다고 상상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직진해서 올라가면 그것은 바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트랙 위에 머무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올라가고 일직선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또 내려가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Y축으로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회 혹은 곁길로 빠지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정해진 경로에서 주인공이 이탈할 때 발생하는 불행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회를 하거나 이렇게 곁길로 빠지는 것은 주인공이 불행한 일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관객들이 긴장할 수 있게끔 서스펜션을 유지하겠죠. 아까 X축도 마찬가지듯이 Y축에서는 일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곁길로 빠지는 우회하는 것은 바로 역경이나 갈등이 도래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방향이 있죠. XY축으로 해서 이렇게 하강하는 곡선이 있겠죠. 대각선 곡선. 그렇죠? 여기서 대각선 곡선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강 곡선이 또 영화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XY축 대각선 중 하강 대각선은 중력은 하강하는 대각선의 동작을 도웁니다. 중력은 힘이 있죠. 그래서 내려갈 수 있게끔 하겠죠. 그래서 동작이 일단 시작되면 중단하기 어렵습니다. 좌우는 우리가 독서할 때 시선 방향이므로 쉽게 하강합니다. 자, 그러면 그 대표적인 영화가 피아노라는 제인 캠피언의 영화입니다. 영화 피아노에서 아내가 배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에이다, 여자 주인공의 남편 스튜어트는 아내를 혼내주기 위해서 손에 도끼를 쥐고 달려 내려갑니다. 이건 대각선 방향이기 때문에 막 줄다름쳐 내려올 수 있겠죠. 중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해서 이런 움직임이나 시선의 방향을 통해서 관객들의 어떤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XY축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Z축은 심도, 깊이감을 주는 거겠죠. Z축은 앞뒤로 움직이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뒤로. 아까는 어떻게 위아래지만 이건 앞뒤로 움직이는 선입니다. 어쨌든 이게서 볼륨감이 있게 되는 거죠. 이는 깊이감을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보통 영화에서 깊이는 심도라고 합니다. depth of field라고 해서 심도라고 합니다. 그 심도라는 것은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깊이가 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화적으로 썼을 때 13mm나 16mm 그런 광각렌즈로 공간을 넓게 잡는다는 뜻이라 보겠죠. 그런데 클로즈업은 100mm, 200mm, 심지어 500mm에서 얼굴 부분만 해서 크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주의를 포커스를 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도는 초점이 잡히거나 초점거리의 Z축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각렌즈로 보이는 화면은 넓죠. 그러면은 깊이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깊이감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태양을 바라볼 때는 어떠나요? 눈을 감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조리개는 감으면 감을수록 아니면 쪼으면 쪼을수록 빛이 적게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만큼 모든 것이 공간에 깊이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두운 극장에 들어가면 눈이 밝아지죠. 그렇듯이 조리개를 열면 열수록 그만큼 화면이 포커스도 한층만 맞추고 뒤에는 포커스 아웃돼서 심도가 얕아진다는 겁니다. 광각렌즈와 깊은 심도의 배합은 흥미로운 시각적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Z축을 따라가는 대상물의 거리는 원근법에 따라서 멀어져 보입니다. 원근법은 어떠나요? 앞에 있는 대상은 크고 뒤에 있는 대상으로 갈수록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물이 앞에서 뒤로 움직이면 인물의 높이는 예상보다 더욱 급격히 줄어듭니다. 또 그들이 앞으로 들어오면 카메라를 향해 훌쩍 튀어오는 것처럼 보이며 눈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커집니다. 이해 가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화에서 쓰는 초점 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초점 이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얼굴을 맞췄다고 뒤에 배경에 있는 책을 맞춘다는 겁니다. 또 책을 맞추다가 다시 인물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보통 어쨌든 얕은 심도를 요구하는 망원 렌즈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오페레이터가 초점을 맞출 때 거기에 바로 관객의 관심을 선택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영화가 졸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 이동은 관객의 관심을 하나의 대상물에서 다른 대상물로 재조정합니다. 우리가 초점 맞추는 곳에 관객의 시선이 집중된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구성 지점을 급히 드러내는 것은 놀라움 효과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주로 폭로를 강조함으로써 아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졸업에서 한번 볼까요? 일레인과 또 벤과 그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일레인의 방낮. 벤이 열린 문 뒤에 서 있는 일레인을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마치 누군가로부터 피해 있는 듯 문과 벽으로 형성된 각도로 서 있다. 로빈슨 부인의 발소리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들린다. 벤, 일레인, 말할 게 있어. 벤이 구석의 벽에 기댄 일레인을 잡는다. 일레인, 뭔데? 벤, 그 여자. 벤이 구석의 벽에 기댄 일레인을 잡는다. 일레인, 응? 벤, 그 여자, 늙은 여자. 일레인, 내가 말하는 여자는 벤,
결혼한 여자, 아무 여자가 아니고. 일레인, 뭐라고 하는 거야? 일레인의 크로즈업. 구석 뒤 로빈슨 부인의 얼굴이 일레인 어깨 너머로 보인다. 일레인이 벤의 얼굴로부터 엄마로 고개를 돌린다. 엄마가 문틈으로 그들을 보고 있다. 일레인, 벤자민, 제발 전부 자세하게 말해줄래? 그녀가 벤을 쳐다보고 이 엄마의 얼굴을 다시 본다. 로빈슨 부인의 눈은 문틈을 통해 그녀를 바라본다. 일레인이 시선을 피한다. 일레인, 이러면 안 돼. 여기서 벤과 일레인의 어쨌든 긴장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일레인의 어머니인 로빈슨이 다가오고 있죠. 여기서 벤은 일레인과 또 로빈슨 부인까지 두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려고 하고 있을 때 로빈슨 부인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초점 이동을 통해서 처음에는 일레인 비춰졌다가 다시 로빈슨 부인 비춰지면서 관객의 시선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게 되는 거겠죠. 이런 것이 영화에서 사용되는 초점 이동의 기법입니다. 또 이런 것과 떠나서 빛과 어둠을 통해서 인물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영화 시민 케인이라는 것 아마 영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영화 시민 케인에서 빛과 어둠은 시각적 표시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밝게 처리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어둠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신호로 사용됩니다. 그들의 지시로부터 관객은 무엇을 중시하는지 알게 됩니다. 자, 시선 연출을 하게 되는 거겠죠. 어떻게 눈이 시각적인 반응에 반응하는가. 그것은 선명도, 빛과 어둠, 색채, 크기, 형태, 동작, 속도, 방향, 신중한 조절에 의해서 이 관객들은 집중할 수 있고 정서적 반응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원색이 있을 때는 바로 관객들은 거기에 시선을 두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시선 연출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시각적 요소를 이렇게 색과 명암을 통해서 관객들의 정서적 반응을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영화에는 기술적 요소가 필요하죠. 이렇듯이 영화 속에서 무엇을 듣고 봐야 할지 감독들은 선택적으로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거겠죠. 특히 나중에는 이야기하겠지만 미장센이라는 도구와 몽타주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미장센은 전체 화면을 오랫동안 보여주는 겁니다. 몽타주는 바로 컷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미장센과 몽타주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바로 미장센은 롱테이크로 오랫동안 화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몽타주는 바로 컷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화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카메라는 야외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야외와 실내를 병치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우리 눈과는 다르게 카메라 렌즈는 다양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를 크게도 잡았다가 짧게도 잡았다. 이렇게 렌즈는 영상의 구체적인 부분을 시각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관객으로서 우리는 도구와 우리 관람을 쉽게 만들고 경이롭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관람자의 방향성이 꺼지게 될 때 관객은 그들을 스스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위아래가 뒤집힌 인물을 소개하면 규칙은 분명히 깨집니다. 어떤 규칙들이 있죠. 영화적인 규칙들이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보는데 아래에서 위로 인물을 거꾸로 해놓는다면 무슨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거 역시 시선의 방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옥의 오프닝샷에서 우리는 베트남 정글이 불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비주얼부 사이에서 젊은 미군 윌라드 대구가 거꾸로 드러납니다.
바로 윌라드가 정상적이 아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면의 방향을 통해서 관객들을 어떻게 시선을 유도하고 정서적 반응을 유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영화답다는 게 무엇인지 이번 차시에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차시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